혹시 콘크리트 잔량 남았으면 여기다가 뿌리라고 좀 해줄래? 이 얘기를 현장용어로 바꾸면 저 혹시 공굴 기레밭이 남았으면 요 좀 뿌려줘 있어. 자, 반갑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못하고 있었던 콘텐츠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건설 용어들 중에서도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쓰는 분이 있고 안 쓰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안 좋은 뜻으로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한 가지 예로 직원 중 한 명이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 반장님들 중에 한 분께서 그 구배를 좀 잘 잡아라, 구배를 좀 잘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현장 반장님한테 구배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구배가 뭐예요? 현장에 있는 반장님들께서는 구배를 구배라고 하지 그럼 뭐라 크노? 구배 말고 무슨 말 따로 있나? 글자로는 구배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배가 뭐지? 하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그게 경사라고 나왔답니다. 그 반장님께서 구배에 대한 용어를 뜻을 설명을 못할 만큼 익숙해져 있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현장에서 소장님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좌측은 용어, 우측은 뜻. 빨간색은요 생소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이 쓰여지는 용어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가꾸목, 가꾸목. 저 옆에 가꾸목 들고 오이락 하는 거 있죠. 가꾸목. 강목입니다. 가네, 직각자고요. 가라, 가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짜, 가배, 가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죠. 가벽 또는 벽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반, 각반이 뭐냐면요 안전도구인데요. 현장에서는 펄럭펄럭거리는 바지를 못 입죠. 그게 못에 걸린다든지 또는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무 밴딩을 해요. 그걸 각반이라고 합니다. 갑반은 방수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겐또는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겐또를 찍다 할 때 어림짐작해서 찍다 이 말이랑 똑같죠. 고바위와 고바우가 있어요. 저 위에 고바우 올라가 봐라, 저 위에 고바위 타고 가야 된다 할 때 경사, 그리고 오르막. 공구리 또는 공굴, 공굴 사죠. 자, 공굴이 뭐냐면요 콘크리트입니다. 공육과 육답을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저기 육답을한테 가라, 공육 기사 오바라 해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공육은 포크레인인데요. 포크레인 중에 06W가 있어요. 6W, 6W, 06, 60이라고도 가끔씩 하는데 02도 있고 360도 있고요. 많은 종류의 포크레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현장에서 6W 또는 06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루마. 자, 구루마는 수레바퀴 리어카라는 뜻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구배, 물구배 많이 하죠. 자, 구배는 경사라는 말입니다. 기공, 기공은 기술자. 기레빠시, 이거 참 많이 쓰죠. 기레빠시. 콘크리트 기리빠시, 콘크리트 기리빠시, 공굴 기리빠시 막 이런 거 많이 쓰죠. 잔여물, 잔재물, 짜투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리는 드릴 앞에 끼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리빠리, 기리빠리랑 다릅니다. 기리빠리는 뭐냐면요 버팀목, 버팀대라는 거예요. 거푸집을 세우고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갈 때 그 거푸집이 넘어가지 말고 잘 버틸 수 있게끔 버팀목을 세우고 버팀대를 세웁니다. 그걸 기리빠리라 그러죠. 기리빠리. 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나라시라고 있어요. 나라시는 목욕탕에서 나라시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목욕탕 나라시가 아니고
현장에서의 나라시는 평탄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루기는 투바이를 반으로 잘라 놓은 강목입니다. 단돌이 많이 하죠. 야, 단돌이 잘해라.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현장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맞지는 작업 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맞지 났다. 오늘 비가 와서 대맞지 났다. 할 때 작업 대기 해란다. 뭐 이런 뜻이죠. 또는 일 마감해란다. 뭐 이런 뜻입니다. 데모도라는 얘기는 보조 작업자라는 거고요. 대스라는요,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인력을 대동하죠. 그래서 몇 명이 언제 출근했는지 체크해 놓은 현황판이에요. 출석부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인원 현황판인데, 대스라가 꼭 작성이 되어 있어야 정산할 때 편하죠. 자, 그리고 den조라고 하는데 목수분들이 많이 쓰죠. den조는 천장이라는 단어고요. 도끼다시는 현대말로 테라조 이렇게 하는데, 이걸 면처리 도끼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라이버는 나사돌리개, 똥바리는 받침대라는 겁니다. den조를 똥바리로 받치죠. den조를 동바리로 받쳐 놓습니다. 루베는 입방미터예요. 입방미터. 현장 가서 반장님 루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입방미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는 루베를 세제곱미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더더욱 없습니다. 루베를 루베라 하지 뭐라 커놓합니다. 그리고 마끼다는 브랜드고요. 마데는 아실 거예요. 마사메 고든결, 매지는 줄눈이에요. 바라시, 아까 전에 거푸집을 세우고 기립바리를 대고 공구리를 타설했습니다. 그러면 타설된 공구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양생이 되고, 양생이 다 된 후에는 거푸집을 뜯어냅니다. 그 뜯어내는 작업을 바라시라고 해요. 반세이는 철사고요. 거푸집과 거푸집이 연결되는 부분, 또는 버팀대, 기립바리가 연결되는 부분에 어떠한 충격이 있더라도 풀리지 않도록 철사로 꽉 붙여 놓습니다. 뿜바이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빠데는 천장 등에 메꾸는 작업이에요. 페인트 작업할 때 많이 하죠. 빠데 미긴다 하잖아요. 베인 곳을 메운다라는 거예요. 빠루는 들어보셨을 거고요. 시노는 기립바리를 반세이로 엮어서 쪼아야 되는데, 그 쪼우는 손공구가 시노예요. 시다는 보조작업자, 친구에서 나왔죠. 내가 네 시다바레가 나오죠. 시마이는 오사마리랑 똑같은 말이고요. 시마이는 오늘 작업 마감, 오늘 시마이 했다 할 때 시마입니다. 아다리, 술 먹고 아다리 됐다, 뭐 그 비슷한 말이죠. 아시바, 공중에 이제 붕 떠 있는 계단, 우리가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력 사무소에서 공급해온 우리 인력 반장님들, 인력 사장님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야리끼리입니다. 야리끼리. 사장님 오늘 뭐 야리끼리입니다 하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작업이 빠릅니다. 할당량만큼만 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생은 콘크리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양중은 짐을 운반하는 거예요. 오비기, 가장 큰 강모. 오사마리, 아까 시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한마, 큰 망치고요. 왁구, 사람 얼굴, 니 왁구 좋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왁구는 틀이에요. 틀. 아웃라인, 영어로 말하면 아웃라인이에요. 왁구. 우마는 뭐냐면요, 사람이 높은 고공 작업을 할 때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받침대를 우마라 그럽니다. 자바라 같은 경우는 주름관. 젠다이는 뭐냐면 화장실에 뭐 젠다이 하잖아요. 화장실에 젠다이 선반 하는, 말이 안 맞죠? 선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젠다이는 선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공은 보조 작업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조적은 벽돌에 시멘트를 발라서 쌓는 거를 조적이라 하고요. 치과와 같이 생긴 통을 울러매고 양중하는 작업할 때 가방처럼 울러매는 질통. 코킹은요, 메우는 건데요. 실리콘 작업할 때 코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투바이는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강목인데요. 7인치, 8인치 강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리. 아까 den조와 하리는 목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리는 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스리,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타설을 했는데 버팀대를 잘못 설치해서 할석해내야 되는 부분을
하슬이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쓰는 단어고요. 많이 알고 있는 단어. 해배입니다. 해배. 평방미터 또는 제곱미터예요. 히노기는 편백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단어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단어에 대한 설명은 다 했는데 단어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서 순 우리말을 현장 용어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기 기술자한테 가가지고 형틀 짜서 콘크리트 타설을 좀 해라고 좀 해줄래? 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저 기공한테 가가 거푸집 잘 짜고 공을 타설해라. 이해하기 힘들죠. 저기 위에 오르막 가서 포크레인 06 기사님한테 평탄화 작업 좀 하러 오라고 해라. 저기 저 고바우 올라가서 6W 기사한테 나라시 좀 까라 그래라. 이리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형틀 버팀 때 단단히 묶으라고 해. 공굴 타설 전에 거푸집 기리빨이 단단히 묶으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상 타설할 때 물이 잘 빠지도록 경사를 잘 잡아라 그래. 자, 옥상 타설할 때 물굽에 잘 잡아라 해라. 반장한테 작업 끝낼 때 정리정돈 좀 잘 하라고 해. 반장한테 심하게 할 적에 단돌이 좀 잘 해라. 혹시 콘크리트 잔량 남았으면 여기다가 뿌리라고 좀 해줄래? 이 얘기를 현장용어로 바꾸면 저 혹시 공굴 기레밭이 남았으면 요 좀 뿌려줘 있어. 자,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기술자는 작업 대기하고 보조 작업자들은 마감하라고 해. 오늘 비 많이 온 게네 기공들 대마치 시키고 조공들은 오사마리 잡아보라. 공무부장님께서 오늘 인력 현황 좀 올려라고 합니다. 공무부장이 오늘 대설아 좀 올리라 하는데 이게 뽀하고 천정하고 변경을 좀 해야 할 듯 합니다. 하리하고 댄조하고 변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타설하고 형틀 뜯어낼 때 조심해서 뜯어야 된다. 타설하고 바라시 할 때 조심해서 뜯어야 된다. 오늘 인력분들한테 할당량만 채우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인력분들 야리끼리입니다. 타설이 잘못되었으니까 할석하세요. 이 얘기를 타설 잘못됐으니까 하설이 좀 하이소.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고심 끝에 올린 이유는요,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는 애청자분들도 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곧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건축학도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현장에서 모르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검색하고 있으면 대화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재미나게 조금 외우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임팩트를 조금 줬다라는 것, 그 부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